또 개발을 한다면은 아마 더 좋은 환경이 될 거고. 6년 전부터 추진된 마포 상암 디지털 미디어 센터도 조만간 사업자 공모에 나서 연말쯤엔 가시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현재 추진 중인 초고층 건물들이 계획대로 된다면 가장 빠른 잠실 제2롯데월드를 필두로 용산의 국제업무지구 내의 랜드마크 빌딩, 마포 상암동의 국제비즈니스센터, 중구 세운상가 자리의 금융관광 허브 빌딩을 중심으로 한 서울의 스카이라인은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탈바꿈하게 됩니다. 최근 분양을 시작한 이 아파트의 경우 국내 최고층 아파트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53층 규모로 허가가 난 것입니다. 조망권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 외에도 건폐율, 즉 대지 면적에 대한 건물 바닥의 면적 비율이 낮아져 녹지대 활용도가 높아진 점이 높이 올리게 된 이유입니다. 최근 조망권과 조경을 따지는 등 까다로워진 청약자들의 입맛에 맞추려면 옆으로 길게 늘어뜨리는 것보다 위로 높게 올리는 게 유리하다는 얘기입니다. 기존의 주상복합의 초고층은 상업지역에 짓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좁은 대지 면적의 층수만 많이 올라가던 건데 지금 일반 주거 지역에 이렇게 아파트를 초고층으로 올렸을 경우에는 굉장히 넓은 그 조경 면적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각 건설업체나 지자체들이 이렇게 경쟁적으로 초고층 빌딩 건설에 전력 투구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우선 한 도시나 국가를 상징하는 표지물, 즉 랜드마크 효과를 들 수 있습니다. 외국에는 그 나라만의 특색이 있는 좀 초고층 건물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관광 나가면 사진도 많이 찍고 그러는데 우리나라에도 좀 내세울 만한 초고층 건물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적인 효과는 두 가지 측면에서 기대되는데 건설 중에 발생하는 고용 창출 효과와 생산 유발 효과는 기본이고 초고층이 들어서는 지역의 경제 구조를 완전히 바꿀 수 있다는 점입니다. 두바이가 사실은 100층 이상의 건물을 함으로, 그러니까 뭐 160층을 건설함으로써 세계 모든 이목을 집중시키고 아랍에 돈을 끌어왔다. 80층 이상의 건물을 집적화시킴으로써 포동이 중국의 경제 성장을 상징하는 모델로 그 모델이 됐다는 것은 해외에서 자본을 다시 유입을 시키는 그런 부가가치 효과를 노렸다는. 초고층 빌딩이 오히려 친환경으로 분류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낮은 건축물이 넓게 깔리면 도시 과밀화는 더욱 심해지고 녹지를 확보하기도 어렵다는 게 그 근거입니다. 또 도심 속에 조그마한 도시 역할을 하게 돼 건물 사이를 이동하는 것에 비해 교통량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느 한 지역이 작은 건물들이 여러 개 밀집하기보다는 아주 높은 건물이 한두 개 스물해서 그 지역이 굉장히 정비가 될 것 같아요. 따라서 우리 한국과 같이 인구가 가밀한 나라에서는 초고층 건물이 주는 부수적인 효과가 크고 고층화되면서 해결해야 할 문제점도 많습니다. 수익성 등을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높이만 올렸다가 사무실이 비게 되면 자칫 유령 건물화 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송도 국제도시에 건설될 예정인 인천타워의 경우도 이 같은 점을 감안해 지난달 말 숙박과 주거시설의 복합 건축을 허용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해둔 상태입니다. 국내 초고층 주거시대를 연 서울 강남의 한 주상복합단지. 최근 몇몇 연구팀들이 이곳 인접지역의 바람 피해를 집중 분석한 결과 초고층 건물이 이른바 빌딩 바람을 일으켜 이웃 주민과 보행자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산 쓰기로 가는데 우산을 못 써가요. 저는 퇴근할 때 우산 접어놓고 맞고 갔어. 그래 양재천만 넘어가도 바람이 딱 줄어버려. 높은 상공에서 부는 강풍이 고층 건물에 막혀 아래로 내려오면서 풍속에 급격한 변화를 일으킨다는 얘긴데 미국이나 영국에선 노약자들이 피해를 본 사례도 보고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높은 건물 같은 게 있으면 그 주변에서는 풍속이 이제 굉장히 세져요. 근데 이제 겨울 같은 데에 뭐 돌풍이 불고 풍속이 세고 순간적으로 강한 바람이 불고 하는 그럴 때에 바람의 어떤 그 순간 풍속도가 확 올라가는 그런 정도가
독일은 일부 주에서 높이 20m 이상의 건물에서 어린이들이 살지 못하게 강력히 권고하며 일본은 가장 높은 25위권 내의 빌딩이 모두 상업용 건물입니다. 환기의 어려움이나 일조권 침해 등으로 적합한 주거 환경이 아닌데도 초고층 주상복합 건물의 주거용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채광과 통풍이 안 될 뿐더러 냉난방에서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건물의 안전상 창문을 15도 이상 열기가 어렵거든요. 그렇다면 자연 통풍이 안 되기 때문에 여름에는 강제 냉방이 됩니다. 또 화재에 취약한 만큼 소방과 재난방지 등에 대한 기준도 강화해야 합니다. 문을 열어놓으면 바람이 너무 세기 때문에 문을 못 열어놓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고층에서 만약에 화재가 났을 경우에는 이건 문제가 굉장히 커질 거라는 생각을 늘 합니다. 점점 더 높은 곳으로 향하려는 인간의 꿈. 이젠 첨단 기술의 힘을 빌려 육상 건물 건축에서도 정말 하늘에 닿을 듯한